예, 안녕하십니까. 19번째 법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그 어떤 발명이나 발견 또는 책을 쓴 저작권, 음악의 작곡을 한 이런 저작권들에 대해서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자기의 정말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때로는 큰 돈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발명가라고 그러면 돈이 될 발명을 평생 하나나 두 개 하면 정말 그 행운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 평생을 공부하고 실험하고 또 실패하고 하면서 발명을 해 내려면 이 발명을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상당히 큰 돈을 벌어야 된다. 벌어야지 사람들이 그 일에 뛰어들 거예요. 이게 막연한 일이지만 인류 역사가 지금 발명이나 발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그냥 열심히 몸으로가 뭘 옮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무슨 가상 공간 이런 기술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자기의 그 젊음을 다 바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도록 해줘야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뛰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발명을 하면 그 발명에서 큰 돈을 얻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큰 돈을 얻으려면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을 매겨야 되거든요. 근데 높은 가격을 매기면 기껏 발명된 이런 좋은 것들이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사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뭐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발명하는 것은 정말 큰 노력이 들고 저기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이런 것을 할 때는 거기서 큰 돈을 벌 생각이었고 그래서 백신 가격을 높이 매기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주사를 맞지 못해서 부자 나라에서만 맞게 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좋은 약이 있음에도 이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아주 전형적인 거의 항상 존재하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해결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금, 민간의 기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원금은 이게 제대로 된 연구에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부금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제약이 되겠죠. 개인으로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도대체 얼마나 그 사회 좋은 이게 뭐냐면 이 기부금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비밀 유지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네 번째 먼저 해볼까요? 지적 재산권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제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특허, 저작권, 상표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차를 알아볼 텐데요. 특허라는 건 발명이고요. 저작권은 책이나 음악에 대한 거고요. 상표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신발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이키 신발이라고 표시하는 건 나이키 회사에서 만든 신발만 해야겠죠. 한승구 교수가 갑자기 이 신발 공장을 차려서 나이키 그 로고를 붙이고 나이키라고 적어서 팔면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남의 이름이나 상표를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앞에서 그 새로이 한승구 교수가 발명한 야구공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연구는 자기 돈으로 하고 발명가가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운이 좋아서 그거를 발명을 하면 그거를 팔아서 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막 베끼면 안 되겠죠. 제가 음악을 이렇게 작곡을 해서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CD 한 장에 10,000원 주고 팔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복사를 하면 공짜로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막 공짜로 복사해서 나눠 갖고 이러면 이거 막지 않으면 기껏 나는 열심히 해갖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음악을 작곡했으나 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도 벌지 못하고 따라서 작곡을 포기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작곡해봤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할 테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작곡한 곡은 딴 사람이 베끼면 안 된다. 위법이다. 이 사람이 쓴 책은 딴 사람이 복사해서 팔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약을 발명한 거는 이 사람만 그 약을 제조할 수 있지 딴 사람들이 제조하면 안 된다. 제가 약을 해갖고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사실 원가는 10원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거를 중국 사람이 복사해갖고 100원에 판다 그러면 뭐 저는 돈을 못 벌겠죠. 근데 그 사람은 왜 할 수 있냐? 나는 이 약을 발명하는데 돈을 수십억을 썼기 때문에 10,000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 제 아이디어는 금방 베껴갖고 누가 팔면 이 사람은 100원만 받아도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딴 사람이 베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입니다. 물론 이 지적재산권은 지금 제가 바로 말했지만 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가 10원인 약을 만들어서 근데 그걸 10,000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제일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발명을 촉진하긴 하지만 이 발명된 것을 보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너무 비판할 수는 없는 게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강화한 때가 산업혁명 때였어요. 사실 산업혁명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가 발명된 것은 지적재산권을 당시 영국에서 보호해주는 입법을 해서 발명가들이 용기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한계는 있지만 보급의 한계는 있지만 나쁜 제도라고는 결코 얘기할 수가 없고 인류의 문명 향상을 이끈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업 비밀 유지는 어떤 회사가 정말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코카콜라인데요. 여러분 코카콜라 마시면 맛있잖아요. 근데 다른 뭐 기계나 이런 거는 누가 자동차를 기가 막힌 걸 만들었다. 그걸 다 뜯어보면 어떻게 만들었나 대충 알 수는 있는데 코카콜라는 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코카콜라를 마셔보고 다른 회사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코카콜라 만들었는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베끼기 어려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내는 것보다 내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몇 명만 아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기업 비밀 유지고요. 왜냐하면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코카콜라 특허를 낸다. 그럼 코카콜라에 무엇이 들어가며 이걸 어떻게 제조하는지 거기다 다 써놔야지 특허를 줍니다. 당연하겠죠. 이걸 정확히 어떻게 이 자동차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드는지 써놓지 않으면 이게 진짜로 이런 제품을 너희가 만들고 있냐? 이게 맞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면 코카콜라가 생산이 되는 그런 공정을 다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밝히면 이 특허라는 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0년 지난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이거 다 베끼게 되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우린 자신 있다. 코카콜라 아무리 분석해봐야 코카콜라에 뭐 들어가는지 다른 회사가 밝혀낼 수 없으니까 특허에서 그걸 다 밝혀내면 또 어디 저기 무슨 아프리카나 무슨 어디 저기 아시아 무슨 나라가 이걸 몰래 베낄 수도 있는데 우린 그러느니 그 자신 있기 때문에 특허도 내지 않고 우리 방법을 회사 안에서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게 기업 비밀 유지입니다. 물론 3번처럼 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것은 무슨 자동차를 새로 기능을 만들었다. 그 자동차 한 대 사서 분해해 보면 다 알고요. 한승우 교수가 책을 썼다. 이거 뭐 어떻게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제럭스 머신으로 복사해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3번은 특이한 발명, 코카콜라 같이 다른 사람이 그 원리를 알아내기 힘든 이런 발명에만 적용되는 거다. 이라는 겁니다. 특허에 이제 간단히 말해서 특허지만 특허에 또 그 세부적인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정말 많은 돈과 사람을 들여서 물건을 생산했는데 요새는 정말 아이디어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뭐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돈을 많이 동원해서 뭘
짓거나 운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권장하고 또 보호해주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느냐 때문에 정말 특허가 재산권에서도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씨라는 어떤 발명가가 있는데 이분이 오랜 연구 기간을 통해서 개를 목욕시키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개목기. 예, 개목기. 뭐 개를 어떻게 시키냐? 뭐 저도 뭐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개들이 막 바둥바둥 치고 그러는데 개들 이 기계에 넣으면 개들이 아주 편안하게 있고 그런 와중에 정말 깨끗하게 털을 한 올 한 올 다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그다음에 싹 말려갖고 나오는 그다음에 개들이 하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인은 또 주인대로 손도 안 대도 되니까 이런 기가 막힌 기계를 발명해서 정말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씨라는 발명가가 이 개 목욕 기계가 나오고 이 목욕 기계를 본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고양이 목욕 기계 고목기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신청했어요. 뭐 여러분이 오시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니 지금 개목기하고 원리가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개를 넣는 데다 고양이 넣으니까 이거 뭐 조금 뭐 조정하고 개 크기를 고양이 크기로 이거 지금 이게 발명입니까? 내 아이디어 베낀 거지?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판사님이면 야, 이 고양이 목욕시키는 기계가 개 목욕시키는 기계와 같은 기계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거면 이 고목기는 이거 개목기랑 똑같은 거니까 안씨 이걸 발명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오씨가 발명한 거에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라고 할지 아니 엄연히 개하고 고양이하고 다른데 아니 개 목욕기계하고 고양이 목욕기계가 어떻게 같습니까? 이건 둘 다 다른 거예요. 라고 판결을 하든지 그럼 이제 또 뭐 문제가 생기겠죠. 돼지 목욕기계, 소 목욕기계, 뭐 목욕기계가 한두 개겠어요. 이걸 이용한. 그래서 이런 그 목욕기계 산업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같은 거고 어디까지 다른 거냐. 이것이 이제 그 상당히 이 요즘 특허에서 중요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이게 핸드폰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어떻게 보면 같아요. 뭐 비슷하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커다란 소송이 걸렸고 뭐 결국은 좀 갤럭시가 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뭐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비슷한 점은 있지만 이게 똑같은 거야?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또는 뭐 한승구 교수가 책을 썼는데 이게 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정약용 선생님이 쓴 책 그냥 거의 내용이 같네. 그럼 저는 무슨 말이냐? 난 정약용 선생님 목민심서 읽어본 적도 없다. 나 그냥 혼자 썼는데 이게 우연히 같아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한데 또 음악도 이게 운율이 이게 비슷한 건데요. 저희 김씨라는 작곡가하고 비슷한 걸 갖다 최근에 이씨라는 작곡가가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세상에 비슷한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비슷한 걸 어디까지 비슷하면 같은 거고 어디까지 비슷하면 다른 물건이라고 보는지 다른 특허라고 보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논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오씨 안씨가 어떻게 생각하든 역시 경제학은 이 목표가 뚜렷하죠. 목표 두 개입니다. 더 발명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발명을 널리 보급한다. 이것이 이제 부국 강병 국가 경제력을 증강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는 더 초점을 맞출 텐데요. 그 두 개가 같은 거다. 즉 안씨의 발명은 오씨 발명에 포함한다는 거는 개 목욕 기계라고 하면 거기 고양이 목욕 기계 무슨 뭐 닭 목욕 기계 무슨 돼지 목욕 기계 이런 것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다. 이 원리가 같은데 라고 개 목욕 기계를 모든 포유류 닭은 아니네요. 참 그러고 보니까 모든 포유류 또는 일부 조류까지 포함해서 원리가 같으면 이게 다 개목기 특허에 포함된다라는 광의 브로드한 광의의 브로드 데피니션 브로드 룰이라고 하는데 이런 광의로 정의해주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아니 개하고 고양이하고 다르고 고양이하고 돼지하고 다르고 뭐 돼지하고 뭐 저기 소하고 다르니까 개먹기, 고먹기, 되먹기, 뭐 소먹기 이런 거는
다 각각의 특허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 특허를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narrow definition 협의라고 합니다. 좁을 협자를 써서요. 그럼 이렇게 광의로 하는 것과 개목기, 고목기가 같다고 보는 광의와 개목기, 고목기는 다르다고 하는 협의.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빨리 발명을 촉진할까요? 즉 아직 개목기, 고목기가 발명이 안 됐는데 안씨하고 오씨가 개목기, 고목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광의로 정의를 하면 지금 오씨가 안씨보다 하루 먼저 개목기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안씨는 정말 헛고생한 거예요. 안씨 고목기는 그 다음날 나왔는데도 아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안씨나 오씨나 자기 발명을 하면 정말 포유류 업계 목욕기계는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발명이 그냥 개 목욕기계나 고양이 등등 온갖 포유류 목욕기계를 지금 가축 농장에서 다 씁니다. 뭐 돼지 농장, 소목장 이런 데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 발명한 사람이 다 가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발명한 사람은 발명 안 한 것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발명을 하려고 목숨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합니다. 오씨가 하루에 3시간 자고 하는데 안씨가 1시간 자고 해서 안씨가 하루 먼저 했다. 오씨는 정말 그 자기가 2시간 더 잔 것 때문에 땅을 치겠죠. 그래서 둘이 빨리 발명하려고 목숨 걸고 빨리빨리 하니까 사실 발명이 빨리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명이 빨리 촉진돼서 좋다. 그럼 광의가 좋으네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오씨는 개목기, 안씨는 고목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협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속도 느려질 거예요. 오씨, 안씨가 그냥 느긋하게 발명을 할 거예요. 심지어는 오씨가 개목기를 발명할 때까지 안씨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둘이 협력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 오씨하고 안씨는 내가 개목기 발명해봐야 그럼 좀 이따 너 고목기인데 우리 그냥 좀 협력해서 합시다. 그래갖고 고목기에 지금 아이디어 있는데요. 오씨는 개목기 둘이 합쳐보니까 발명 금방 되겠네. 이게 광이면 이런 협조가 일어날 수가 없죠. 둘이 협조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안씨가 하루 먼저 해버리면 오씨는 완전히 헛고생한 거예요. 전문용어로 개털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절대로 적대 관계가 되고 강의에서는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하는데 이런 협의면 뭐 내가 발명해봐야 내 거 따로 있고 안씨 따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저 돼지 목욕기계 돼목기 뭐 이거 김씨가 하는데 김씨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발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발명하면 그거 보고 하고 이게 뭐가 좋으냐 협력하니까 이 아이디어 같은 걸 협력하니까 서로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렇죠? 같이 연구할 수도 있어요. 앞에 광의는 빨리빨리 하려고 기계도 다 서로 따로 설치하고 막 이렇게 같이 써도 되는 기계도 따로 설치합니다. 왜? 정보가 셀까봐. 그런데 협의로 하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당신이 해서 이 부분은 내가 할게라고 해서 만약에 10명이 이걸 연구하고 있다. 경쟁을 하고 있다. 광의인 경우는 10명이 다 따로 1억씩 들여서 이걸 갖고 만약에 이 발명이 1억이 된다면 1억씩 들여서 하다가 한 명이 발명하면 나머지 9억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협의로 하면 이 10명이 서로 협력해서 그냥 내가 1,000만 원, 네가 1,000만 원 해갖고 1억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명을 위한 R&D 코스트, 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는데 광의로 하면 N명이 있으면 N 곱하기 1억이 드는데 협의로 하면 N명이 N분의 1로 나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감축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게 어떤 발명인가에 따라서 R&D가 너무 많이 들면 협의로 하는 게 좋고요. 또는 이 발명이 빨리빨리 필요하다 하면 광의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똑부러지게 어느 쪽이 한쪽이 좋다라고 할 수 없고 발명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케바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pioneering invention, 선구적 발견, commercial application, 상업적 개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또 이 발명 업계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인데요. 발명이 그냥 뭘 한 사람이 막 열심히 해서 무에서 유를 탁 창조하는 그런 발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발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해서 누가 뭐를 하나 발명하면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발명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자가 이 배터리의 원리를 막 연구해서 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화학자의 연구를 본 배터리 회사에서 야 이거 쓸 수 있겠다 해서 배터리 회사에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커다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배터리를 본 자동차 회사에서 야 이 정도 배터리면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전기 자동차를 만들. 그럼 이제 처음 화학적 원리를 발견한 게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로 배터리를 만든 게 2단계. 이 배터리를 보고 전기 자동차를 만든 게 3단계. 뭐 4단계는 그걸 보고 충전소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뭐 4단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앞에 것이 pioneering invention, 선구적 발견이 있어야 두 번째 커머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한, 즉 동시에 뭐 개 목욕기, 고양이 목욕기처럼 동시에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A라는 사람이 발명을 해야 B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다음 단계를 발명할 수 있는. 또 많은 경우에 그럼 A가 다음 안 되냐? A는 또 두 번째 단계를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하는 B는 첫 번째 단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발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제가 만들어낸 사례인데요. 물리학과의 황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워터 파워 물동력이라고 해서 물을 갖다가 놓고서는 막 에너지를 뽑아내는 이런 참 어마무시한 발견을 했다고 해봅시다. 뭐 아인슈타인 이후의 최대 발견이고요. 그런데 공대의 신 교수가 이 워터 파워를 보고 야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물만 집어넣으면 갈 수 있는 물자동차를 발명할 수 있겠다 해서 물자동차를 발명했어요. 당연히 이 워터 파워 물동력은 황 교수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공대 신 교수의 물자동차는 워터카는 이 물동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겁니다. R&D 비용은 황 교수가 $10, 신 교수가 $20. 뭐 너무 적나요? 10억, 20억이라고 해도 좋고요. 황 교수, 신 교수가 $10, $2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합 물자동차가 발명되기 위해서는 $30가 필요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물자동차 자체는 $20지만 물동력 개발하는데 $10가 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물자동차의 상업적 가치는 50이에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비용이 30 들었는데 발명의 가치가 50이니까 20을 이윤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발명되겠네라고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물동력 자체에 이거는 정말 위대한 발견이지만 이건 무슨 쓸데가 없어요. 이거 자체로는 일반인이 뭐 물동력 해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쓸 수 있는 물자동차 무슨 뭐 오토바이 뭐 아니면 뭐 이런 걸가 마련이 돼야겠죠. 그래서 물동력의 상업적 가치는 사람들이 이걸 살 리는 없고 물자동차가 돼야 삽니다. 어떤 일이 예상되시나요? 황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10 들여서 물동력 해갖고 막 개발을 했는데, 아니, 물동력을 확 가로채갖고 신 교수가 거기다가 $20만 보태서 물자동차 만든 다음에 $50 파는 거예요. 신 교수는 $30 이윤을 얻고, 그러면 황 교수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10 잃어요, 심지어. 왜? $10 썼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서. 물론 이제 이런 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노벨이라는 다이너마이트의 재벌이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순수 과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과 황 교수님은 순수 과학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순수 과학은 그 자체로 돈이 안 되는데 이 순수 과학이 없으면 공대처럼 응용 과학 쪽에서 우리 생활에 유용한 걸 만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의 관계를 어떻게 법으로 잘 보장해줘야 되느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파이오니링 인벤션하고 커머셜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앞에서 우리가 배운 광의와 협의가 들어갑니다. 즉 어떤 판사님이 이제 물자동차 이거는 뭐 아이디어가 뭐야 그냥 물동력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발명에 또는 발견에 의해서 이게 노벨상 받아 마땅한 발견에 의해서 물자동차가 이게 된 거니까 물자동차는 특허 따로 안 줍니다. 물자동차는 다 물동력에 포함된 거예요. 황 교수님이 물자동차 안 만들었지만 누구든지 물자동차 만든
요거 하면 그거는 그 공대 신 교수의 발명이 아니라 황 교수의 발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광이에요. 반대로 협의가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동력은 좋지만 아니 물동력하고 물자동차하고 이게 바로 연결이 됩니까? 물자동차 만드는데도 신 교수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이 그냥 막연한 이론 갖고 이 물자동차 만드는데 이 20달러나 들고 고생도 엄청 하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물 동력을 가지고 물자동차 만들 수 있는 게 어느 공대 교수님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신 교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신 교수님이 엄청난 능력자이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 교수님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동력은 물동력대로 특허를 주지만 물자동차는 별개의 특허입니다. 라고 하는 협의, 즉 서로 각각 특허를 주는 협의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과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경제 19번째 강의였습니다.